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계 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계 조건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업에서 이를 활용한 지도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 측면에서 질문 기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을 교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기존의 생각을 연결시키며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학습을 하며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측면에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의견에만 갇히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쪽의 입장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활동 3에서 학습 내용을 서로 공유할 때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미래 사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 균형, 미래와 같은 기조를 반영한 경기교육에 맞는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계 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교실 환경 속에서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어떻게 협동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지도 방안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언어 학습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언어적인 이유가 큽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 때문에 학생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이러한 부분을 학생이 모국어로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또래 도우미를 활용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을 짝꿍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이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이 교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동료 친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설계 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였을 때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 3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결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을 패들렛을 통해 올리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여러 학습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공감함을 통해 더 좋은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쓱쓱. 활동 1. 알아보자 닷셈과 뺄셈의 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자료 첫 번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서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사진 속에는 검은색 바둑돌 8개와 흰색 바둑돌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둑돌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좋을까요? 민서가 얘기해 준 것처럼 덧셈식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럼 덧셈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다은이가 덧셈식을 아주 잘 세워주었네요. 덧셈식으로 8 더하기 5는 13이라는 덧셈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흰색 바둑돌을 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승유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네요. 식으로 13 빼기 8은 5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은색 바둑돌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세워보아야 할까요? 재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13 빼기 5는 8이라는 식을 세워주면 된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모두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니 잘 파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사랑이가 활동의 핵심을 잘 파악해 주었어요. 그러니 한 가지 덧셈식을 두 가지 뺄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을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쓱쓱. 활동 2. 나타내자 덧셈식과 뺄셈식.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 덧셈식에서 뺄셈식으로 바꾸는 방법, 또 뺄셈식에서 덧셈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0페이지를 펴볼까요?
50페이지에는 자료 2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2에 어떤 식이 나와 있나요? 재민이? 맞아요. 17 더하기 15는 32 라는 식이 나와 있죠? 우리 이 식을 두 가지 뺄셈식으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짝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식을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활동 시간은 3분 주겠습니다. 리사는 활동을 잘 진행해주고 있나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리사를 위해 이중 언어 학습지를 주겠습니다. 학습지를 확인해 보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니 모두 활동을 잘 끝마쳐 준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두 가지 뺄셈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창원이? 창원이가 잘 말해 주었네요. 32 빼기 15는 17, 32 빼기 17은 15. 두 가지씩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창원이는 어떻게 이 두 가지씩을 만들어 보았나요? 자료 1에서 활용한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았다고요. 창원이와 함께 활동을 한 희연이가 보충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희연이는 부분과 부분을 더해서 전체가 된다고 했을 때 뺄셈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가 더해지는 수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활동 전체를 잘 종합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과서 밑에 있는 자료 3을 다 함께 볼까요? 자료 3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채영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뺄셈식에서 덧셈식으로 바꾸는 활동이죠. 그렇다면 활동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활동은 모둠 활동입니다. 4명씩 5모둠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남학생의 수를 구하는 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셋째, 이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활동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 시간 5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해 주세요. 리사와 종민이가 활동을 잘 진행해 주고 있네요. 리사, 종민이가 활동을 잘 도와주었다고요? 서로 협력해서 배우는 모습 아주 칭찬합니다. 발표까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자, 모두 활동 다 끝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세웠는지 발표해볼 모둠 있나요? 4모둠의 리사 한번 발표해볼까요? 20 빼기 9는 11
또 남학생 수를 구했다고요. 그렇다면 덧셈식은 어떻게 구했나요? 9 더하기 11은 20, 11 더하기 9는 20.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잘 세워주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보았을 때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민석이. 민석이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의 뺄셈식을 이용하면 두 가지 덧셈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잘 해주었네요. 여러분 모두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쑥쑥! 자, 활동 세 번째, 되어보자 수업 탐험대. 선생님이 자료 네 번째를 준비해 왔습니다. 삐. 자료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채린이. 세모 더하기 네모는 동그라미. 이 식을 두 가지 뺄셈식으로 나타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몇몇 친구들은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네요. 그러면 이번 활동 모둠 활동을 통해서 꼬마 수학자가 되어보는 활동을 통해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사를 한번 잘 관찰해 봅니다. 관찰하면 잘못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바르게 고쳐봅니다. 세 번째, 패들렛에 바르게 고친 내용을 올려줍니다. 활동이 먼저 끝난 친구들은 패들렛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모든 친구의 활동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나눔의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태블릿 받아가 주세요. 그럼 활동 시작! 일모듬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찾아주었나요? 찾아보았다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동그라미가 전체인데 이게 뺄셈식으로 바꿨을 때 답이 되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빼지는 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해서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이모둠은 활동을 잘 진행해주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바둑돌을 주겠습니다. 바둑돌로 한번 같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바둑돌 2개와 검은색 바둑돌 3개와 흰색 바둑돌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는 모두 몇 개가 될까요? 맞습니다. 5개죠. 그러면 이 식을 도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세모가 3, 네모가 2, 동그라미가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자료 4에서 뺄셈식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뺄셈식으로 바꾸면 3 빼기 2는 5 라는 식이 나오네요. 이제 문제점을 알겠나요? 맞아요. 3에서 2를 빼면 1이죠? 5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바둑돌은 계속 무등에 놔두겠습니다. 선생님 앨범은 반짝. 자, 우리 모두 활동을 다 마무리했나요? 아직 이모둠이 활동을 조금 더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몇 분을 더 주면 좋을까요? 2분이요. 그러면 2분 동안 이모둠은 활동을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 모둠은 헤들렛의 다른 모둠 활동을 살펴보면서 댓글과 하트를 눌러주세요. 자, 모두 활동 다 해보았나요? 좋아요. 그럼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이모둠. 이모둠이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네모, 동그라미 빼기 네모는 세모. 로 바꿔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아주 잘 찾아주었어요. 그럼 이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지아가 말해준 것처럼 구분에서 부분을 더해서 전체가 되었을 때 이것을 뺄셈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를 떼어지는 수로 놓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여러분 모두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잘 찾아주었네요. 그럼 오늘 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